이제 오늘 나갈 게 이제 뭐냐면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제 한꺼번에 뭉쳐져 있는 단원인데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한 번에 좀 가르칠 거야. 근데 니네가 보면 들어서 알겠지만 솔직히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렇게 막 개념이 오래 걸리진 않아, 맞지? 그래서 한번 잘 들어봐. 그래서 보면 일단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얘기하려면 일단 수열이 뭔지 알아야겠지, 맞지? 수열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냐면 수열은 수의 나열을 그냥 수열이라고 하는 거거든. 뭐 예를 들어 9, 99, 999, 9999. 그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수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이 숫자의 배열을 봤을 때 이 다음 번째에 올 숫자가 뭔지 예상할 수 있지. 9 5번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99,999 맞지? 그래서 내가 수를 배열했을 때 뭔가 규칙성 있게 나열되는 걸 그냥 우린 다 수열이라고 그래. 꼭 등차 등비가 아니어도 수열이라는 건 그냥 규칙성 있게 나열되는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수열이지. 1, 2, 1, 2, 3, 1, 2, 3, 4. 그치? 이런 것도 수열입니다. 그 다음 뭐겠어? 1, 2, 3, 4 오겠지, 맞지? 이런 거를 우린 수열이라고 할 거고, 그때 그 수열에 요 하나하나들을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항이라고 불러줄 거죠, 맞죠? 항. 그래서 얘 이름이 첫째 항인 거고, 얘가 둘째 항인 거고, 얘가 셋째 항인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지, 맞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당연히 우리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만 하면 기호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수학은 기호를 좋아하니까 얘를 보통 이제 A1, A2, 뭐 A3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맞죠?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수열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처음 배울 게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같을 등자 해가지고 차이가 같은 수열을 우린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1, 4, 7, 뭐 10, 13 이런 거, 그렇지? 이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맞죠? 등차 수열의 원래 정확한 정의는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서 항상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빼는 거거든. 그래서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빼면 3이잖아. 얘도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빼면 3이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빼면 3이라서 얘는 차이가 항상 일정한 수열, 등차 수열이다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때 그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공차라고 부를 거고요. 보통 등차 수열에서 기호로 D라고 많이 표현하죠, 맞죠? 이런 거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내가 왜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빼라고 계속 얘기 강조하냐면, 예를 들어 13, 17, 4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거든. 근데 얘 차이가 3이라고 하면 안 돼. 그치? 얘는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라고 해줘야 돼. 그치? 마이너스 3씩 작아지는 거니까, 맞지? 뭐 그런 느낌으로 해줘야 돼서 항상 그냥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1에 3 더하면 얘고요. 4에 3 더하면 얘고요. 뭐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도 돼. 알겠지? 뭐 이런 거 그냥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때 이런 걸 이제 첫째 항, 둘째 항 뭐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이 수열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첫 번째는 항에 관련된 거랑 두 번째는 합에 관련된 걸 구하는 거지, 맞지? 우리가 이 수열에서는 일반 항 구하는 거랑, 그지? 그 다음에 수열의 합 구하는 거, 그지? 요게 좀 핵심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너네한테 왜 일반 항 구하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지. 너네가 어떤 수열이 1, 4, 7, 10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수열이 있을 때, 얘가 A1일 거고, 얘가 A2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갈 건데,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야, 이때 이 수열에 A 10번째 항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맞지? 그럼 그때 우리가 이거를 계속 3씩 더해가지고 모든 수열을 다 구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냥 A에 N번째 항을 좀 구해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지? 뭐 예를 들어,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니네 예를 들어, 그 각도, 삼각함수에서 각도를 얘기할 때, 니네 30도랑, 390도랑, 뭐, 마이너스 330도랑 다 같은 거지. 그지? 그러면서 우린 이 각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0도 플러스 뭐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 그지? 그러면서 우리 얘를 뭐라 그랬냐면 일반 각이라고 했어, 맞지? 이런 각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로 표현하겠다 이거야. 그지? 마찬가지로 이 1, 4, 7, 10 뭐 이런 수열을, 마찬가지로 이 수열을 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지, 맞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유도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얘를 A1, A2, A3 뭐 이렇게 놨을 때, 내가 이 A1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A2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우리 이렇게 써도 되나? A2는 A1에다가 공차 D를 더하면 A2가 나와요. 이렇게 써도 되나? 그러면서 우리가 A1은 생략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우리 1은 보통 수학에서 많이 생략해 주니까, 맞지? 그 다음 A3는 A2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더하면 A3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 이걸 이렇게 써도 되잖아. A2는 A 플러스 D니까 A 플러스 D 플러스 D라고 써도 돼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플러스 2D라고 써도 되겠지. 그치? 그럼 내가 A4가 뭐냐 그러면 A4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3D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럼 쭉 가서 내가 궁금한 게 결국 AN이란 말이지.
그치? 그럼 AN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A4일 때 3D를 더했잖아. A3일 때 2D를 더했잖아. 그치? 그럼 AN일 땐 당연히 N-1D를 더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공식이 A1 플러스 N-1D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고, 이걸 우리는 그냥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고 기억을 해줘야죠. 맞죠? 그래서 실제로 너네한테 이 등차 수열 1, 4, 7, 10, 13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첫째 항이 얼마냐면 1인 거고요. 공차가 얼마냐면 3인 거니까 얘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1 플러스 N-1 D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전개항 뭐라고 쓸 거냐면 3N-2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지? 이걸 우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솔직히 그래서 여기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공식을 좀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솔직히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할 때 이렇게 안 구하잖아. 그지?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하잖아. 잘 봐. 내가 요 놈을 좀 전개를 좀 한번 해보니까 얘는 항상 형태가 어떻게 생기냐면, 얘 전개해보면 dn 플러스 a-d라고 그냥 전개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요 형태는 항상 어떻게 생기냐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항상 n에 관한 1차식이면서, 그지? n에 관한 1차식이면서 그 n 앞에 있는 개수가 항상 공차더라 이거야. 그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내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그냥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새끼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이면 그냥 그 an을 이렇게 바로 쓰자 이거야. 일단 3n이라고 출발하자 이거야. 얘는 분명히 n에 관한 1차식일 거고, 그 n 앞에 있는 건 분명히 공차가 바로 들어갈 테니까 dn 들어가는 것처럼. 그지? 그 다음 플러스 여기 괜히 막 공차에서 막 첫째 항 이렇게 빼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생각을 좀 해보면, 첫째 항이 1 나온다라는 건 여기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겠네 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구할 때 물론 이 공식 진짜 기억은 해야 돼. 기억은 해야 되는데 보통 이 공식보다는 그냥 이런 패턴으로 좀 많이 구해준다 이거지. 맞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 뭐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이 뭐 10, 뭐 5, 마이너스, 너무 쉬운가? 10, 6, 2,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간대. 그치? 이 수열에 예를 들어 10번째 항을 구해달래. 그럼 얘를 계속 4씩 빼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거의 일반항을 구할 거라고. 그치? 그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첫째 항이랑 공차가 얼마냐면,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4라는 거 알아낸 거지. 맞지? 요걸 알아내면 된다고. 맞지?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n에 관한 1차식일 거고요. 그 n 앞에 있는 개수는 분명히 공차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치? 그러면서 첫째 항 1 집어넣었을 때 10 나와야 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면 14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럼 1 집어넣으면 10 나올 거고, 2 집어넣으면 6 나올 거고,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등차 수열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갈 거야. 10번째 항은 뭐 하면 돼? 1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0 하니까 뭐 얼마야? 그거 구해주면 된다. 맞지?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를 그냥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등차 수열에는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어.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지. 어떤 등차 수열이 이렇게 있을 때 너무 당연한 건데, 이때 A1 플러스 A3는 이 A2랑 항상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냥 생각해보면 수직선에 예를 들어 A1, A2, A3가 이렇게 찍혀 있다고 생각해봐. 어떤 숫자가. 그치? 그 숫자는 당연히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거야. 일정한 값으로 증가할 거야. 그럼 당연히 요 길이가 같겠지. 그럼 당연히 니네가 A1과 A3의 중점이 2라는 건 얘랑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이걸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랑 더한 거는 이 새끼의 2배랑 같겠지. 그치? 뭐 다시 A1 플러스 A3의 절반은 당연히 A2랑 같을 거 아니야. 중점이니까. 뭐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린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 이 등차 중앙을 좀 응용하자면, 만약에 여기에 한 점이 더 생겼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여기도 이렇게 값이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이번에는 등차 중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가 A1과 A4랑 더한 거는 A2랑 A3랑 더한 거랑 같겠지. 그치? 너무 당연한 거지. 맞지? 당연히 얘랑 더한 거는 얘랑 더한 거랑 같지 않겠냐? 그치? 뭐 균형을 이룰 테니까. 맞지? 뭐 하나가 더 있으면 뭐 또 그런 식으로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등차 중앙을 좀 응용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탄생한 건데, 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수열을 한번 볼까? 제가 너네한테, 아니 이거 좀 별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 해보자. 1, 4, 7 아까 똑같나? 1, 3, 5, 7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이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라고? AN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공차랑 첫째 항 구해야 돼. 맞지? 이 새끼 공차가 얼마야? 2. 첫째 항 얼마야? 1. 그럼 분명히 이 새끼는 2n 출발할 거고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건 지금 다 공부했어. 맞지? 그럼 이제 너네한테 뭘 구하라 할 거냐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게 수열에서 공부하는 건 일반항 구하는 거랑 수열의 합 구하는 걸 되게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거라 했지. 너네한테 이거에 합을 구하라고 할 거야. 근데 당연히 언제까지 그냥 합을 구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맞지? 뭐 예를 들어 10 집어넣으면 얼마냐? 19? 19까지. 니네 첫째 항 1 이거부터 10번째 항 여기까지 합을 한번 구해봐 라고 너네한테 한번 물어봤다라고 해보자. 그럼 너네가 이거를 물론 1부터 19까지 다 써서 그냥 더해도 되지만 얘를 조금 이제 규칙적으로 생각하자면 아까 등차 증항을 응용해보면 내가 얘랑 더한 거랑 그 다음에 얘랑 그 전번째 얘랑 더한 거랑 값이 계속 일정하지 않겠냐? 얘랑 더한 것도 20일 거고 여긴 분명히 17이라서 얘랑 더한 것도 20일 거고 그 다음 얘랑 더한 것도 계속 20으로 계속 나오지 않겠냐?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걸 더할 때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얘를 그냥 무작정 더하는 게 아니라 맨 뒤에 있는 거랑 맨 앞에 있는 거랑 짝짓고 그 다음이랑 짝짓고 그 다음이랑 짝지으면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라 이거야. 그럼 이 짝지은 게 총 몇 개인지만 알면 좀 개수를 이 합을 구하기 좀 편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내가 맨 처음이랑 맨 끝이랑 더하니까 그게 20이야. 그 20을 다 더해보니까 얘가 몇 개 나온지를 좀 알고 싶은데 얘가 지금 항이 몇 개인지 알아보니까 항이 총 10개래. 10 집어넣었을 때 이거였으니까 얘가 A10이래. 그치? 그럼 이 항이 10개인데 내가 2개씩 짝 지으면 당연히 몇 개의 짝이 나와? 5개의 짝이 나오니까 분명히 이건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출발한 거지 맞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냥 구하면 돼. 근데 이거를 좀 공식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인데 그래서 이 공식을 응용해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거야.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요 20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첫째 항을 보통 이제 우리가 A라고 할 거고 마지막 항을 이제 라스트라에서 L이라고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첫째 항이랑 끝 항이랑 더한 다음에 곱하기 얘가 지금 5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새끼를 10개를 2개씩 짝지었으니까 총 항의 개수가 여기 나올 거고 그거를 2로 나눠서 곱하자 이거예요. 2개씩 짝지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고 그 공식을 우리는 SN이라고 많이 쓸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떤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우리는 SN이라고 할 거고 그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야.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다라고 기억해 줘야 돼. 뭐라고?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좀 의문이 드는 게 얘가 지금 항이 10개니까 왠지 둘이 더해서 반 쪼개면 이제 이게 짝수니까 이게 나눠 떨어지잖아. 계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요즘 홀수계면 혹시 다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홀수계일 때도 그냥 한번 해볼게.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 1, 3, 5만 해보자. 근데 이거 다 더하면 뭐 9인 거 알지? 그치? 그럼 이것도 공식이 이제 성립되나 한번 해보자고. 얘도 등차수열 맞잖아. 이식 증가하는. 그럼 해볼게. 그럼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홀수계네. 그치? 근데 얘 더하면 얼마야? 6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얼마야? 약분하니까 어차피 9가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개수가 홀수계든 상관없어. 알겠지? 홀수계건 짝수계건 그냥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다 해주면 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좀 더 응용하자면 꼭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첫째 항 더하기 끝항도 같지만 첫째 항의 그 다음 번째랑 끝항에서 그 다음 번째를 더한 것도 같지. 맞지?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랑 뒤에서 두 번째를 알려줄 수도 있어. 알겠지? 어쨌든 뭐 규칙을 찾았을 때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더하기 2분의 항의 개수가 이제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럼 요게 이제 등차수열의 합 공식인데 이걸 또 한 번 응용하면 이제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딱 숫자를 알려줬으니까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여기서 A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봐 라고 너네한테 이제 물어본 거지. 그지? 그 n번째 항까지 합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그럼 n번째 항까지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첫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더하기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가 n개다 라고 식을 쓸 수 있지 않겠냐? 그지? 이게 진짜 SN이지. n번째 항까지의 합. 그치? 그래서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면 얘를 이렇게 써도 되냐? A1 플러스 AN이라는 거 아까 공식이 뭐였냐면 A1 플러스 N-1 D였지. 그거에다 곱하기 2분의 N이니까 얘를 한 번 더 정리하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D다라는 공식이 또 한 번 탄생합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은 두 개인데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라는 공식도 마찬가지로 기억해 줘야 돼.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당연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두 개야.
이 두 개 공식 당연히 다 외워주셔야 돼요. 안 외우면 못 풀지, 맞지?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한번 몇 개를 한번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너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떤 수열의 이제 일반항과 합을 구하라 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첫째 항이 4고요. 공차가 3이라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너네한테 요거의 일반항 AN을 구해봐 라고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그럼 AN 구하는 공식이 한 번 더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볼게. 뭐였냐면 A 플러스 N-1D야. A 플러스 N-1D. 물론 여기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어도 되지만 우리 이렇게 안 풀 거라 했어. 근데 잠깐만. 요거 D 좀 바꿀게. 요렇게 바꿀게. 그래야 좀 편할 것 같아. 요렇게 할게. 그래서 요거의 일반항 구할 때 물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지만 우리는 요거 안 쓸 거라 했어. 공식이 아니라 조금 이제 생각을 해서 풀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항상 이 새끼를 전개해보면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 n 앞에 있는 개수는 분명히 d이기 때문에 4n으로 출발할 거야. 그지? 그 다음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풀 거라고. 그지? 그러면서 A10, A 뭐 11 뭐 구하라 할 때 다 AN을 구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 이어서 너네한테 야 그럼 SN을 구해달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 SN 공식은 뭐였냐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이거 안 쓰잖아. 그지?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면 너무 더럽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본 거야. 얘도 전개해보면 n에 관한 1차식이었잖아. 얘도 전개하면 좀 어떤 식이 나올까 해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 건데 전개를 한번 해보면 2분의 n에 요걸 전개하면 dn 플러스 2a 마이너스 d가 될 거예요. 요 괄호 안에가. 그지? 그 다음에 2분의 n을 마저 분배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d 요렇게 될 겁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번에는 AN을 전개하면 항상 N에 관한 1차식이 나왔거든? 근데 SN을 전개하니까 N에 관한 2차식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면 상수가 없어. 그지? 상수가 없어. 그지? 왜? 마지막에 여기다 N 곱하니까 상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N에 관한 2차식 형태면서 상수가 없으면 이 새끼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서 그 수열의 합을 구할 때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새끼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냐면 공차의 절반이 항상. 얘는 그냥 공차 D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공차의 절반이 들어가. 그러면서 요건 너무 더럽잖아.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안 외울 거고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얘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요걸 구할 때 이 새끼는 항상 n에 관한 2차식일 거고 요 n의 개수,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분명히 여기 뭐 n 이렇게 들어갈 거고 상수가 없는 형태일 거거든. 그럼 이 새끼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결국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본 거지. 우리가 SN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거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아까 첫째 항부터 A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거야. 그럼 내가 S1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S1은 당연히 첫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A1이랑 같지 않겠냐? 그치? 그래서 무슨 생각한 거냐면 S1은요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A1과 똑같아야 되니까 3이 나와야겠지. 그럼 여기 1이 들어가겠네라고 생각하겠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도 솔직히 이렇게 안 해. 그치? 물론 공식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A랑 D가 뭔지 모를 때는 공식을 써서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A랑 D를 알려주면 바로 SN을 이렇게 구할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다 생각해주면 돼. 아시겠죠? 등차 수열 합 구하는 공식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나머지는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다음 이어서 그럼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건 뭐냐? 이제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이번엔 또 같은 등자의 비율. 이번엔 비율이 일정한 거기 때문에 뭐냐면 일정하게 곱해진 거. 이런 거. 맞지?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뭐 해야 되냐면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로 나눠야 돼. 그래서 공비가 얼마인 거냐면 얘는 2인 거야. 이미 얘기해버렸네. 얘도 얘를 나눈 게 2고 얘를 얘로 나눈 게 2야. 그래서 얘도 일정한 비율이라 해서 얘를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공비라고 할 거고 기호로 R이라고 많이 쓸 겁니다. 알겠지? 이걸 우린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생각해주면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 목적은 뭐였냐면 AN 구하는 거, SN 구하는 게 목적이었잖아. 이 등비수열의 AN을 이제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그치?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얘가 A1이고 얘가 A2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A2는요 A1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되는 거네. 그치? 그럼 A3는요
A2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되는 거네. 일정하게 곱해지는 거니까. 그지? 그럼 내가 얘를 또 뭐라고 써야 되냐면 A2는요. A1 곱하기 R이었는데 거기다 R을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얘는 A1 곱하기 R의 제곱인 거네. 그지? 그럼 A4는 A1 곱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지? A1에다가 공비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면 A4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쭉 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AN은 어떻게 탄생하냐 보니까 얘는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지 않겠냐 이렇게 구한 거지. 맞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구해보자면 얘 AN이 뭐냐라고 하면 얘는 쉽네. A 곱하기 R의 공비도 2죠. 2의 n-1제곱 그래서 얘는 뭐야? 2의 n제곱이에요 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등비수열에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일반항을 주고 이제 이렇게 구하라, 그러니까 이 수열을 알려주고 일반항을 구하라는 것도 많이 물어보지만 거꾸로 너네한테 뭐도 물어볼 거냐면 얘 수열을 주고 이 새끼의 공비가 뭐냐, 첫째 항이 뭐냐라고 물어볼 거야. 그지? 그럼 이 등비 수열의 공비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n 밑에 있는 게 바로 공비야. n 밑에 있는 게 바로 공비야. 그럼 첫째 항을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n에다 1 집어넣으면 되지. 무슨 말이냐? 잘 봐. 너네한테 어떤 an이 3 곱하기 2의 2n-1을 그때 이 수열의 공비가 뭐냐라고 너네한테 물어봤어. 그럼 이 수열의 공비가 뭐야? 4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맞지? 바로 n 밑에 있는 게 4니까 요 2n까지 해서 맞지? 2의 제곱까지 해서 맞지? 그럼 첫째 항이 얼마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1 집어넣으면 되니까 6이다 뭐 이렇게 해주면 되나? 맞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얘는 특징이 또 뭐냐면 아까 등차 수열은 그냥 n에 관한 1차식이었지. 그치? 근데 등비 수열은 뭐냐면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야.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 그치? 그래서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면 이 새끼는 아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이런 걸 그냥 우린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 등비 수열에도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내가 등비 수열에 A1, A2, A3가 있을 때 여기서 공식이 뭐냐면 A1 곱하기 A3는 A2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그치? 이것도 너무 당연한데 이번엔 좀 증명하면 다르게 해볼게. 우리가 A1을 A라고 하자면 A2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R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A3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R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치? 공비가 계속 R씩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그치? 그럼 내가 당연히 A1 곱하기 A3라는 건 A제곱, R제곱이 나올 텐데 그거는 AR의 전체의 제곱이랑 같겠죠.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등비 중항이라고 한다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더 늘어났어. 그럼 무슨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값은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맞지? 뭐 그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거. 또 마찬가지로 등비 중항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했으면 이제 뭘 물어볼 거냐면 이제 수열의 합, 이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제 또 물어볼 건데 이 등비 수열의 합은 조금 증명하는 게 좀 특이해서 자 보여줄게. 잘 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등비 수열 SN을 똑같이 등비 수열도 SN이라고 쓸 텐데 그 SN이 뭐냐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쭉 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거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할 거야. 그럼 내가 등비 수열의 SN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등비 수열로 바꿔볼게. 그럼 내가 그때 그 SN을 첫째 항을 A라고 쓰면 둘째 항은 AR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셋째 항은 AR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쭉 가서 AN번째 항은 AR의 n-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이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었으니까 AN 구하는 공식. 그래서 요걸 우리는 SN이라고 할 건데 얘를 어떻게 식으로 세울까 해서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 SN에다가 R을 잠깐 곱할게. 이 SN에다 전체에다가 R을 한번 곱할게. 그럼 당연히 좌변에 R을 곱했으면 우변에도 R을 곱해야겠지? 그럼 얘한테 R을 곱하면 AR이라고 써도 되지. 그냥 한 칸 밀려 쓸게. 그다음 얘한테 R을 곱하면 AR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얘한테 R을 곱하면 AR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얘한테 말고 이 전에도 R을 곱했으면 하나 밀리면서 AR의 n-1 됐을 거고 얘한테도 R을 곱하면 플러스 AR의 n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치? 그럼 내가 이 두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 이 두 식을 빼보려고. 뺄게. 그럼 밑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걸 그냥 뺀다고 생각할게. 밑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걸 빼면 R의 SN-SN은
이렇게.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A. 얘에서 얘 빼면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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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에서 얘 빼는 거 없으니까 플러스 A 아래 N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내가 얘를 SN으로 묶으면 R-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A로 묶으면 아래 N-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냥 바뀌면서 A로 묶으면. 맞지? 그럼 내가 궁금한 게 결국 SN이었잖아. 그럼 SN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1분의 A의 R의 N-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은 R-1분의 R-1의 N제곱. 이거 외우는 방법이 없어. 그냥 R-1분의 R-1분의 N제곱 에다가 초항. 그치? R-1분의 R-1분의 N제곱 에다가 초항을 곱해주면 된다. 근데 얘를 응용해서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분수는 당연히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얘를 분모 분자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써도 돼. 1마 R분의 1마 R의 N제곱의 A다 라고 써도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1마 R분의 1마 R의 N제곱의 A다 라고 기억을 해줘도 된다. 그치?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걸 두 개 기억해야 되냐면 보통 이제 이건 언제 쓰냐면 공비가 1보다 클 때. 그치? 공비가 1보다 크면 우리가 보통 분모가 이제 양수인 게 좋잖아, 숫자는. 그래서 1-1보다 큰 거에서 1 빼는 게 좀 편하지 않겠냐? 그치?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공비가 혹시 뭐 2분의 3분의 1일 수도 있는 거니까, 맞지? 그럴 때 요거를 이제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둘 다 좀 기억을 해줘야 돼, 맞지? 혹은 여기서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게 그거잖아. 원리합계. 그치? 원리합계 기억나려나? 좀 이따 하나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원리합계에서 하나 또 필요하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치? 외워야 돼. 그럼 생각하는 게 이제, 야, R이 1보다 클 땐 이거고, R이 1보다 작을 땐 이거인 거 알겠어. 그럼 R이 1이면,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돼? 야, 3에다가 등비수열 공비 1 곱하면 뭐야? 그 다음도 3이고, 그 다음도 3이겠지? 얘가 그냥 몇 개인지만 구해가지고 그냥 3 곱하기 n 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거의 물어보지 않겠지만, 그때는 그냥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보면, 정리를 한번 싹 해볼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게 이제 등차 수열이랑, 등비수열에 대해서 공부했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랑, 수열의 합, SN, 합을 좀 이제 공부했어, 맞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A 플러스 n-1d, 맞지?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였냐면 분명히 n에 관한 1차식 형태라 했어, 맞지? 다음 두 번째,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지만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 합 공식이고 얘는 전개하면 n에 관한 2차식일 거라 했어, 맞지? 요 형태.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AR의 n-1제곱. 그치? 얜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 형태. 맞지?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일반 형태는 뭐냐면 A R-1분의 R-1의 n제곱의 초항 A 곱한 거. 맞지? 그럼 얘는 지금 좀 형태가 좀 특이하잖아. n에 관한 1차식은 1차식이 맞거든? 근데 얘는 지금 어떤 형태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 맞지?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얘 한 번만 정리해보면 이렇게 써야 되냐?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그치? 그럼 얘 이렇게 써야 되냐?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라고. 그치? 그래서 얘는 항상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형태가 무슨 형태냐면 얘를 그냥 별이라고 봤을 때 별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별 형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 새끼는 등비수열의 합이야. 무슨 말이냐? 잘 봐. 어떤 수열이 5 곱하기 2의 n제곱이래. 얜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이야. 알겠지? 얘는 그냥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고 상수가 없어. 그럼 등비수열이야. 알겠지? 등비수열의 일반항. 근데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갔어. 그럼 얘는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비를 어떻게 구하면 돼? 무조건 n 밑에 있는 게 공비야. 얼마야? 2. 그럼 여기서 A1은 어떻게 구해? 얘가 지금 SN인데 어차피 우리는 아까 S1은 A1이랑 같은 거 알고 있잖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지. 얼마야? 5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면은 이 새끼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걸 안 주겠지. 그냥 이렇게 주고서 이게 무슨 수열이냐 물어볼 거야.
등비 수열의 합인지 혹은 등비 수열인지 등차 수열인지 등차 수열의 합인지 구해야 된다고. 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야. 이게 다인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제발 잘 들어봐. 되게 중요해, 얘들아. 마지막 뭐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SN이 AN, SN에 좀 관계가 있는데 내가 어떤 SN을 가지고 그냥 AN을 구해낼 수 있는 성질을 그냥 요 관계라고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S10이라는 게 뜻이 뭐였냐면 S10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그냥 A10까지의 합을 우리는 S10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럼 만약에 S9가 있다면 S9는 뜻이 뭐야?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 해서 A9까지의 합인 거지. 그지? 그럼 그때 내가 만약에 S10에서 S9를 빼면 그게 우린 A10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치? 너무 당연한 거지.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부터 9번째 항까지를 빼버리면 10번째 항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SN에서 SN-1을 빼면 10번째 항에서 9번째 항을 빼면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까지를 빼면 뭐가 나올 거냐면 AN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 공식은 모든 수열에 적용됩니다. 꼭 등차, 등비가 아니라 모든 수열에 다 적용돼. 그치? 이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 모든 수열에 다 적용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지. 그게 뭐야? N은 2보다 커야 된다. N은 2보다 커야 된다. 이거 주의해줘야 돼. 맞지? 왜? N이 1이면 어떻게 돼? S1-S0이 A1인 건데 S0이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첫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N이 2보다 클 때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맞지? 근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너네한테 어떤 SN이 볼게. 심한 한번 들어볼게. 2N제곱 마이너스 뭐 3N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그럼 니네가 이 수열을 보고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고 바로 느껴야 돼?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라고 바로 느껴야 돼. 맞지? 그럼 솔직히 이걸 풀 때 우리 어떻게 풀 거냐면 그냥 이렇게 풀 거야. 뭐 예를 들어 이 새끼 공차가 얼마냐면요. 항상 여기는 공차의 절반이 들어가니까요. 공차는 4고요. S1은 A1과 같으니까요.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지? 그래서 요거의 AN은요. 4N 마이너스 5예요 라고 바로 구해야 돼. 이렇게. 그치? 원래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아. 근데 이거를 이 공식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공식을 한번 이용해보면 Sn-SN-1을 한번 해보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3n에서 마이너스 2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1을 한번 빼볼게. 그럼 얘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인가? 그럼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인가? 이렇게? 그치? 요거를 뺄게, 여기서. 빼면 어떻게 돼? 2n제곱, 2n제곱 지워지나?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n도 빼니까 지워지는 거잖아. 뭐 남아? 플러스 4n. 얘 둘이 더하면 5인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맞지? SN은 이렇게 AN은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다 이거지. 맞지?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걸 이용하는 게 편해? 이걸 이용하는 게 편해? 당연히 이걸 이용하는 게 편하겠지. 맞지? 근데 이걸 그럼 왜 배우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지? 이럴 땐 어떻게 해? 다시 이걸 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우린 사실 이걸 안 해도 되는 거 알고 있지? 왜 안 해도 돼? 상수 있으면 뭔데? 얘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럼 뭔데 얘는? 뭐라고? 뭐라고? 나경아?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이 수열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몰라? 등차야? 등차는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가 없다며. 얘 등차야? 너 모르지 내가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지. 뭔데? 등차인데 수열. 지금 내가 뭐 물어보려고 하는지 너 모르는 것 같은데? 얘 뭐야? 얘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인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지? 기억나니? 기억 안 나니? 기억나니 안 나니? 기억나야 되는데. 아씨. 잘 봐. 다시 한번 설명해볼게. 잘 봐.
만약에 어떤 수열이 이렇게 나왔대. 그럼 얘는 이따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등차 수열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잖아. 등차 수열은 뭐냐면 분명히 최고차 한계수 아니 2차 형태면서 상수가 없어야 되잖아. 상수가 있네? 그럼 이 새끼는 등차 수열이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이거의 일반항 AN을 어떻게 구할 거냐? AN 어떻게 구할 거냐? 어쩔 수 없이 이 방법 이용해야 돼. 그럼 이 방법 이용해 볼게. 그럼 얘는 SN이 지금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3이 추가된 거지. 그다음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3이 추가된 거지. 그치? 근데 어차피 얘네들 빼봤자 플러스 3 지워지니까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럼 뭐 어차피 똑같은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이 AN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쓸 때 N이 2보다 클 때라는 조건을 항상 붙여야 돼. 그지?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해줘야 되냐면 A1을 따로 구해줘야 된다고. 실제로 이 방법대로 하면 A1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만 여기다 실제로 S1을 구하면 그게 A1이랑 똑같은데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가 나온다 이거지. 그 다르다고. 그지? 그래서 우린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기억해야 돼. 어떤 수열이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존재해. 그럼 SN이 등차 수열인 줄 알았는데 상수가 존재하네? 그지? 그럼 얘는 이 새끼 등차 수열이 아니야. 그럼 어떤 형태냐면 첫째 항을 제외하고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야. 그럼 첫째 항을 어떻게 구합니까? S1 이용해서 구해야지. 그지? 그럼 다시 이걸 구하기 위해서 또 이 계산을 할 거야? 아니지. 이걸 구하는 게 니네 이게 더 편하다며. 그지? 그래서 무슨 생각한 거냐면 이걸 구하라고 했을 때 잠깐 그냥 얘가 없다고 생각해. 그지?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AN을 구해버리라고. 그럼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돌려준 다음에 A1을 따로 확인하자 이거야.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지? 이게 지금 뒤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이게 다야. 그래서 대표 문제 좀 보고 하겠습니다. 대표 문제 좀 볼게. 1번부터. 자, 보면 다음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요거일 때 요거의 값을 구해달래. 잘 봐.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자면 A3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6은 이제 A 플러스 5D라고 쓸 수 있겠지. 얘가 25. 그지? 그럼 2A 플러스 7D가 25인 거고 그 다음에 A8은 A 플러스 7D겠지? 걔가 23. 그래서 둘이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지? 그럼 A는 얼마야? 2네? 그럼 공차 D는 얼마야? 여기다 집어넣어볼까? 넘어가면 21이고 D는 3인 건가? 맞지? 그럼 AN을 구해도 되고 A4는 뭐라고 써야 돼? A 플러스 3D라고 해도 되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2 플러스 9라서 얼마? 1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맞지? 다음 2번 다음 2차 방정식 요놈의 두근한 알파 베타에 대해서 수 알파 K 베타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때 K 값을 구해달래. 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다 이렇게 쓰면 되나? 그지?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이 얼마인데? 뭐야 너무 쉬운 건데? 24. 그지? 이건 뭐 너무 쉽다. 맞지? 다음 3번 다음 첫째 항이 2고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10의 값을 구해달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10. S10을 그냥 바로 구해도 되겠다. S10 공식이 뭐야? 아니 SN 그래도 구해볼까? SN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항상 우리는 그 패턴으로 기억할 거야. 등차 수열 하면 분명히 n에 관한 2차식. 그러면서 항상 공차의 절반 들어가고 상수가 없으면서 1 집어넣어서 2 나와야 되니까 이게 끝이네. 그렇지? 1 집어넣어서 2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 S10이니까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얼마야? 200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 200. 다음 활용 볼게. 다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뭐 이렇게 유리컵이 있대. 평행하도록 쌓았고 한 개의 높이 3분의 2만큼 겹쳐진다. 오케이. 한 개의 높이가 A야. 그지? 근데 또 한 개를 쌓으면 3분의 2만큼 겹쳐진대. 그럼 또 한 개를 쌓으면 또 3분의 2만큼 또 여긴 겹쳐지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겹쳐질 때 얘가 마지막으로 쌓았을 때 지면에서부터의 높이가 궁금하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잘 봐. 첫 번째 A1은 그러니까 A1은 얼마냐면 모르네. 그냥 A야. 그지? 그럼 A2는 얼마야? A2? 요 지금 두 개를 쌓은 상태는 높이가 얼마일까? 3분의
3분의 4a. 왜? 잘 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a지. 근데 여기서 3분의 2가 겹쳤으면 여긴 3분의 1만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a에다가 3분의 1a를 더하니까 얼마? 3분의 4a. 그지? 그럼 생각을 해보면 느낌이 결국 3분의 1만큼 늘어난 거네. 그지? 그럼 여기서도 3분의 1만큼 늘어난 거네. 결국 공차가 얼마라는 거야? 3분의 1이라는 거지. 3분의 1a라는 거지. 그지? 그럼 내가 요거 세 번째 항구했더니 20 나왔다며. AN은 구해볼까? AN은 뭐야? 공차 3분의 1AN에다가 플러스 첫째 항은 얼마야? A 나와야지. 요거겠네. 이게 분명히 이 높이의 일반항일 거야. 1 집어넣으면 A 높이, 2 집어넣으면 여기 3분의 1 한 번 더 더하는 거, 3 집어넣으면 2번 더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맞지? 근데 얘가 3 집어넣었을 때 얼마? 3분의 3 플러스 3분의 2니까 3분의 5A가 얼마 나왔대? 20 나왔대. 3개 쌓았더니. 그럼 A는 얼마야? 1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서 몇 개 궁금한 거야? 얘가 6개를 쌓았을 테니까 여기다 6 집어넣으면 얼마야? 3분의 8A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고 A가 12니까 얼마야? 32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된다.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 다음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요거일 때 요거의 값 쓰고 해달래. 볼게. 얘는 등비수열이네. 그치? 그럼 A1은 그냥 A라고 쓸 거고 A9는 A 곱하기 R의 8제곱이라고 써도 되나? 그치? 그럼 A제곱 R 8제곱이 16이니까 2의 4제곱인 건가? 양변에다 루트 씌웠다 생각하면 A R의 4제곱이 얼마냐면 4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원래 정확히 하면 4가 아니지. 뿔마사라고 해야지. 그치? 뿔마사. 일단 이렇게 놓을게. 그러면서 요거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볼게. 그럼 A3 곱하기 A7은 뭐라고 써야 되냐? A3은 A 곱하기 R제곱. A7은 A 곱하기 R 6제곱인가? 그게 뭐야? A제곱 R 8제곱이네. 뭐야 이거네. 플러스. 그럼 야, 얘 그건가 본데? 등차 중항이네. 첫째 항이랑 9째 항이랑 곱한 거랑 둘째 항이랑 8째 항 곱한 거, 셋째 항이랑 7째 항 곱한 거 같겠지? 그 다음에 넷째 항, 6째 항 곱한 거 같겠네. 그럼 얘랑 다 같지. 16 더하기 16이니까 얼마? 32. 그치? 등비중항이네, 등비중항. 다음 6번. 첫째 항과 공차가 모두 0이 아닌 등차수 AN에 대하여 다음 이 순서대로 있는데 이 순서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얘가 등차 수열인데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럼 내가 얘를 A 플러스 D, 얘를 A 플러스 4D, 얘를 A 플러스 13D인 이 A라는 항은 분명히 등차 수열인데 얘네 셋만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 셋 등비중항하면 A 플러스 D 곱하기 A 플러스 13D 하면 얼마냐? A제곱 플러스 14AD 플러스 13D 제곱은 A 플러스 4D의 제곱이니까 뭐야? A제곱 플러스 8AD 플러스 16D 제곱이랑 같겠네. 그치?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지? 어떻게 돼? A제곱 지우고 더 이상 안 지워지네? 넘기면 3D 제곱 넘어가면 6AD가 0인 거네.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첫째 항이랑 공차가 모두 0이 아니라며. 그치? 그럼 공차가 0이 아니니까 D 하나 날려버려도 되냐? 그다음 3 나눠도 되냐?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럼 2A는 D라는 거 알았고 내가 궁금한 게 뭐야? 이게 궁금한 거지. 근데 요 A라는 수열은 등차야. 그럼 A3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2D. A24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22D. 근데 우린 D 대신에 2A라고 쓸 수 있으니까 D 대신에 2A 쓰면 얼마야? 45A 분의 D 대신에 2A 쓰니까 얼마야? 5A니까 얼마? 9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7번 다음 보면 다음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다음 요거일 때 요거의 값 쓰고 해달래. 등비수열의 합이네. 그치? 그럼 S3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겠네. S3이라는 건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1마 R분의 혹은 R마 1분의 세 번째 항에다가 첫째 항 A. 얘가 얼마? 21.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섯 번째 항까지 하면 얘도 1마 R분의 1마 R에다가 여섯 번째 항에다가 첫째 항. 얘가 얼마? 189. 그지? 그러면서 둘을 뭐 해본 거냐면 나눠보지 않냐, 보통? 그지? 이 문제는 보통 나눠보잖아, 맞지? 나누면 어떻게 돼?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는 거지. 그 다음 이거 누가 봐도 합차인 거 보이잖아. 1마 R 세제곱 곱하기 1풀 R 세제곱이니까 약분하면 1풀 R 세제곱 분의 1은 얘분의 얘가 얼마냐? 9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1풀 R 세제곱이 9일 거 아니야? 그럼 R 세제곱은 얼마야? 8. 그럼 R은 얼마야? 이겠네. 그치? 그럼 R이 2라는 거 알았어? 여기다 2 집어넣어 볼까? 아이씨, R만 1할 거야. 2 집어넣으면 얼마냐? 그래도 할게. 마이너스 1분의 1마 2의 세제곱이 20 이렇게 되는 건가? 맞냐? 얼마에? 마이너스 7? 그럼 7A가 21이니까 A는 얼마? 3인 거야. 그치? 이거 알고 이거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A 5 구해달라 했으니까 A 5는 뭐라고 쓰면 돼? A 아래 4제곱이니까 3 곱하기 16. 48. 그거 쓰면 되지. 8번. 어느 음악 사이트에서는 매달 말 그 노래에 뭐 이렇게 돼 있대.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 다운로드 건수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했대. 일정한 비율로 감소했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처음에가 1월이 얼마냐면 480건이 다운됐대. 5월에는 30건이 다운된 거지. 그럼 얘랑 몇 칸 차이야? 몇 번 공비를 곱해야 돼? 4번. 맞지? 4번. 여기 4번 곱했더니 이렇게 됐네. 뭐 곱한 거야? 둘 나눠볼까? 둘 나누면 얼마냐? 잠깐만. 얘가 A1이면 A 곱하기 R의 4제곱이 30인 거지? 얘가 480 곱하기 R의 4제곱이 30인 거지? R의 4제곱은 16분의 1이네. 그럼 공비가 얼마야? 2분의 1로 조금씩 줄어드는 거네. 그러면서 뭘 구해달래? 3월에 다운로드 건수래. 여기 2분의 1 줄이고 2분의 1 줄이면 4분의 1 줄이는 거니까 120인가? 끝났나? 하나 더 있네. 다음.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봐봐, 이거 봐봐, 볼게. 얘 무슨 수열인데? 얘 무슨 수열이야? 어? 뭐라고? 그치. 한 대 맞아야지, 맞지? 눈이 안 좋은가? 안 보여서 그런 거지, 맞지? 그치? 이 무슨 수열이야, 태균아? 아니, 이보다 어? 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이 무슨 수열이야, 승진아? 승진아, 무슨 수열이야? 왜 책을 봐? 무슨 수열이야? 아무 수열도 아니야, 맞지? 우리 못 구해. 이거 무슨 수열인지, 맞지? 그냥 얘네가랑 3차니까 우리가 배운 수열이 아니야. 일반 수열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구해? A는 어떻게 구해?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지. 그치? 이렇게 해야지, 맞지? 어떻게 돼? 여기 이제 n 세제곱 플러스 n에서 마이너스 n-1의 세제곱 마이너스 n- 이거 더하기. 요걸 해줘야지, 어쩔 수 없이. 그치? 해볼게. 전개할게. 얘 전개한 뭐야? n 세제곱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인가? 이거 맞냐? 이렇게? 맞지? 곱셈공식 까먹었네. 여기 지워지지? n도 여기 지울까? 이렇게. 정리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니까 3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가 뭐야? an인데 물론 얘는 n이 2보다 클 때. 그럼 다시 a1은 따로 구해야 돼. 얼마야? 여기 어딨어? 여기 1 집어넣으면 2인가 2? 이렇게 구해줘야 돼, 항상. 알겠지?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돼? A4니까 어차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40은 나오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다. 끝인데 하나만 설명하고 그거 할게. 그거 좀만 참아, 한별아. 그거 뭐냐? 원리합계. 빨리 할게요. 진짜 필요한 것만 할게. 어차피 올림포스에 내가 볼 때 원리합계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 근데 학교 시험에 진짜 거의 나와. 교과서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합계 잠깐 설명할게. 원리합계가 이제 종류가 이제 2가지가 있고 막 종류가 엄청 많이 나눠지는데 딱 필요한 것만 할게. 복리적금만 할게. 복리적금. 복리가 뭐야? 원금 플러스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
단리는 뭐냐면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붙는 거. 그다음 적금은 뭐야? 매달 넣는 거. 예금은 뭐야? 한 번에 때려 넣는 거. 다 까먹었지? 그치? 그래서 복리 적금만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연이율 5%. 내가 매년 초 100만 원씩 넣게. 그냥 좀 계산 편하게. 그러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10년을 한다고 해보자. 오케이? 10년째 말에 찾는다고 해볼게. 10년째 말에. 그럼 잘 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야.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2021년에 돈을 넣어서 2021년 말에 돈을 찾는다라고 해볼게. 알겠지? 뭐야, 미친놈아. 31년 말에 이렇게 돈을 찾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했을 때 복리 적금 하나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 잘 봐. 그럼 내가 처음에 일단 당연히 2021년 초에, 그러니까 1년 초에 100만 원을 넣겠지. 그지? 그 다음 이제 2022년이 왔어. 그럼 2022년 초에도 100만 원을 넣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3년 초에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계속 넣어오는 게, 이거 계속 이게 매년 넣는 게 적금이야. 맞지? 이렇게 적금을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언제 찾을 거야? 31년 말에 찾을 거니까 31년 초에도 분명히 돈을 넣을 거고. 그지? 언제 찾을 거냐면 31년 말에 돈을 찾을 거야.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럼 근데 그때 내가 100만 원을 넣었지만 이때는 100만 원은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대로 100만 원이 아닌 거지. 이자가 붙으면서 왔을 테니까. 맞지? 그럼 요 100만 원은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됐을 거냐면 100만 원 곱하기 연이율 5%니까 1.05가 붙었겠지. 그치? 그러고 얘가 3년 초가 되는 순간 얘는 또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 곱하기 1.05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또 100만 원 곱하기 1.05의 1제곱이 되지 않겠냐 이거지. 얘도 이자가 붙으면서 왔을 테니까. 그래서 이 이자가 붙으면서 쭉쭉쭉 올 건데 1년 초 때 하나도 안 붙었고 2년 초 때 하나 붙었지. 3년 초 때 두 번 붙었고 31년 초면 몇 개 붙어? 100 곱하기 내가 좀 잘못하긴 했다. 이거 10번 붙겠지. 10번. 그러니까 얘가 1이면 하나도 없어. 2면 하나 작은 거. 그러니까 2면 1제곱. 3이면 2제곱이잖아. 그럼 1이면 0제곱이니까 이거지. 10번 붙었겠지. 그치? 이해가? 이해가? 나경아? 너 그럼 은행 가서 사기당해. 이해가지? 그치? 이렇게 돼. 맞지?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초에 돈을 넣었지만 내가 말에 찾을 거라며. 한 번치의 이자를 더 줄 거라고. 그럼 뭐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다음 얘도 초에 넣었지만 말에 가니까 얘도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뭐 하는 거야? 다 더하는 걸 우린 뭐라 그래?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지. 원금 플러스 이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세우면 돼? 이 새끼는 초항이 이거지. 공비가 얼마야? 1.05지. 그치? 그 다음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제곱부터 11제곱이니까 11개다 이렇게 해서 공비 그 등집이 이렇게 시작해 해주면 되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거지. 1.05에 R-1분의 R-1의 11제곱. 항의 개수 11개. 그 다음 초항이 얼마? 100 곱하기 1.05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럼 1.05의 11제곱은 얼마인지 그 지문에 있을 거고 요거 계산하면 그 금액이 나오는 거지. 맞지? 이렇게 풀어줍니다.